10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대구 양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착공 6년 만에 완공된 영천 화랑설화마을이 진입도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장을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단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20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한방거리 양령시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헬로TV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었죠. 양령시 안에 위치한 한약재 도매시장도 적자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12월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양령시의 돌파구를 찾겠다며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짓고 있는데 하지만 이 시설이 양령시를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양령시에 위치한 한약재 도매시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매를 통해 약재값이 결정되는 곳으로 오랜 기간 한약시장의 시세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자가 계속되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개장 이후 37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35억 원에 달하던 거래 금액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물론 인근의 영세 한약방 등 약정골목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이런 양령시를 돕기 위해 한방의료 체험타운 조성에 나섰습니다. 기념품 판매장과 체험공간, 음식점 등을 갖춘 청년물도 들어섭니다. 문제는 100억 원이나 들여 지은 이 체험타운과 흡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들이 이미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방 관련 체험시설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령시 박물관도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체험타운 운영이 영세 한약방들이나 약재시장 매출로 이어지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국인들이나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도매시장하고 완전 동떨어지게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거 하나도 없고 해마다 예상되는 운영비만 7억 원. 이미 박물관 운영에만 3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적자의 체험관을 또 만들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박물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익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거거든요. 시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361년의 역사를 품은 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양령시. 한방거리를 살리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 착공 6년 만에 완공된 영천 화랑설화마을이 진입도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관광시설이 정작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받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강변에 조성되고 있는 화랑설화마을입니다. 유원지 개념의 복합형 체험시설로 4D 돔 영상관과 우주체험관, 화랑제현마을, 국궁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호강 자전거 길과 연계해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조성됩니다.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진입도로는 이보다 2년 늦은 2022년에야 완공됩니다. 진입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장할 경우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난 21일부터 개회 중인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년 동안에 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 그리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더불어 도동으로 나왔었다 다시 들어가는 길이 엄청 그게 복잡합니다.
예, 찾아가는 길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 금호업 사무소에서 들어가는 길이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 화랑설화 마을을 찾아오기에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월합니다. 화랑설화 마을 인근에는 대형 축사와 공장, 축산 폐수 처리장까지 자리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영천시는 축산농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나무를 심어 바람의 방향에 따른 냄새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길 활성화를 위해 전시 체험물을 활용한 볼거리 체험관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교육과 체험형 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해당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천 화랑설화 마을이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울긋불긋 나들이 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도 곳곳에서 단풍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 주말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산을 중심으로 얼마나 물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팔공산입니다. 보통 산 전체에서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1일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탓에 평년보다 5일, 지난해보다도 6일이 늦은 건데요. 이번 주말에 가시면 절정에 이른 단풍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군과 청도군 사이에 있는 비슬산입니다. 봄에는 참꽃으로 유명한 곳이죠. 24일 기준 15% 정도 붉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이달 말 80% 이상이 물들어 멋진 장관을 이루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청송 주황산은 벌써 절반이 물들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11월 첫 주까지 절정을 이루겠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올라가면 영주 소백산 단풍은 이미 절정입니다. 부석사 은행나무와 더불어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단풍 명소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주황산을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주황산에 울려 퍼집니다. 돌개 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는 산속에 청명한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기암 사이로 붉게 물든 단풍이 상주객들을 맞이합니다. 등산객들은 주황산 가을 절경에 탄성을 자아냅니다. 울산에서 왔어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좋죠. 우리나라 최고 명산 아닙니까? 푸근하게 좀 품어준다 하나. 그냥 가을 바람 쏘이고 그냥 좀 낭만 즐기려고요. 오니까 좋으네요. 다음 주에는 또 절정이라 가고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와야지요. 주황산의 가을은 사진작가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아침부터 촉촉하게 내린 비는 단풍의 채도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주황산은 데크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사진가 입장에서도 중간중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보시다시피 바위 같은 절벽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바위에 어우러지게 진득한 채도 넣어서 좀 운치 있게 담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지난해 주황산을 찾은 등산객은 138만 명. 이 가운데 100만여 명이 11월에 집중됐습니다. 청송군은 이 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가을의 매력에 물들기 시작한 이곳 주황산은 올 10월 말부터 단풍이 절정에 들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많은 상추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대구 팔공산도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단풍 물결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쯤이면 산 아래까지 아름답게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없으시다면 팔공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어느덧 팔공산 곳곳에도 붉은 빛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삼봉우리에 걸린 구름을 살포시 걷어내자 감춰져 있던 단풍 물결이 드러납니다. 아직 만산 홍엽이라고 칭하긴 조금 이르지만 가을 정취를 즐기기엔 충분합니다. 단풍이 아름답고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단풍도 진짜 굉장히 인간한테 좋은 선물로 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산을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걸을 수 있는 팔공산 둘레길도 인기입니다. 진짜 예뻐요. 나오니까 공기도 맑고 지금은 반쯤 들었는데요. 일주일 있다가 또 올 거예요. 산 꼭대기부터 아래로 20%가량 단풍이 든 때를 첫 단풍이라 부르는데 팔공산에는 지난 21일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첫 단풍 시기가 지난해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단풍은 다음 주쯤 절정에 달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대구는 최저 기온이 7도 내외, 최고 기온은 18도 내외로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풍의 절정은 다음 주 중반 이후로 예상됩니다. 팔공산에서는 오는 27일까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단풍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네, 단풍 구경은 하고 싶지만 산행이 부담스럽다시는 분들은 경주 양동마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기와집, 초가집과 어우러진 단풍, 또 다양한 들꽃은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백 년 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경주 양동마을. 기와집 처마 밑으로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가을 인사를 전합니다. 병풍처럼 늘어선 초가 지붕 위에는 호박 넝쿨이 기세등등하게 뻗어가고 돌담이 만든 정겨운 골목길에는 구절초와 맨드라미, 쑥부쟁이 등 들꽃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그다음에 옛 고택의 정취가 느껴지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더 둘러보고 싶고 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감나무도 가을빛을 잔뜩 품었습니다. 촉촉하게 내리는 비에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 소나무마저 가을 운치를 더합니다. 말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정취는 렌즈에 담는 대로 그림이 됩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양동마을은 전국 민속마을 가운데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꼽힙니다. 600년 역사에 빛나는 양동민속마을은요, 세계유산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고색창연한 옛날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진짜 아름다운 민속마을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 고즈넉한 멋을 담은 양동마을에는 이제서야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구만 땡땡 안 한다인데요. 뭘까요? 바로 고교 무상급식입니다. 내년부터 경북에서도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북도와 경북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후년엔 2학년, 그 다음엔 1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당장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총 1,175억 원, 고교 1에서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365억 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하고 정치력 부재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남게 되면서 대구시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멧돼지와의 전쟁입니다. 경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연달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멧돼지 포획을 위해 유해조수 포획단을 시군별로 50명씩 배치해 현재에서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입니다. 이 전문 엽사들은 하루에 멧돼지 100여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또한 멧돼지 출몰 지역 100곳에 포획틀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돼지 사육 농가의 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해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4월부터 11월까지의 멧돼지 포획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해 겨울철에도 멧돼지 포획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위기의 대구공항입니다. 올겨울 대구공항의 주간 항공기 운항 편수가 지난 여름보다 200편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대구공항의 올겨울철 주간 항공기 운항 편수는 모두 490편으로 하계 시즌의 684편보다 28%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국내선보다 국제선이 줄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행 노선이 대폭 사라진 데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선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여객 실적도 줄고 있는데요. 대구국제공항이 어떤 대책과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20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모두 52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9.8%로 집계됐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내년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의 20.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구의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36만 8천 명으로 15.1%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시가 대구 경북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시는 24일 김천시청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우수시책 사업 공유, 특상품 직거래 장터 운영, 문화축제 행사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는 중부 내륙 교통의 중심지로 포도, 자두와 같은 특산품이 유명하고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 소재지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에 지난 3년 동안 3,8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 지난 2016년 전국 최대 규모의 야시장을 꾸린 이후 평일 평균 2만여 명, 주말에는 5만여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시철도 3호선 역사 가운데 서문시장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가 가장 많다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름이 많았지만 다소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부분 포근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7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을을 맞아여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남방송, 대구방송, 신라방송 페이스북에 예쁜 사진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